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고 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대였는데 지금 1200원대 넘어선 지 순식간이죠.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유가가 진정세가 있지만 유가 자체도 굉장히 높고 물가 상승 압력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대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무주택자 구매 타이밍 온다. 서울은 향후 2, 3년간 신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인간이 이딴 말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만 신규 공급 감소지. 지금 민간 업체에서만 분석한 거 보고서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공공에서 분석한 거 봐봐요. 민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하는 민간 공급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 안 하면은 항상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인 공공 공급까지 동시에 따져봐라. 23년부터 서울에 공급이 부족한가? 그리고 2년 3년 이상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공급이 폭탄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2, 3년 동안 오를 거니까 내 집 마련은 이 비쌀 때 해야지 해요. 아니면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정상적인 가격에 해야지 해요. 그래서 2년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지. 이미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갈 상황이 거의 없고 떨어질 위기만 잔뜩한데 공급 폭탄 들어올 거고 금리는 그때 한창 올라와 있을 테고 사겠어요?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년 올랐으면 2년 뒤에 올라서 팔면 되지. 그걸 누가 사주냐? 황금성을 생각해야죠. 지금도 딱 봐봐요. 황금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호황이래요. 맨날 언론에서 보도하죠. 재건축 뭐 신고가 얼마 찍었느니 호황이고 뭐 호가 계속 올라가느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누가 사주고 있냐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 가치에서는 많은 부자들이 사겠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1000만 원을 판다고 그래요. 500만 원짜리의 가방을. 그래서 수요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1000만 원에 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방의 가치를 잘 모르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코인이나 이런 거 고점에서 잘 팔아서 대박쳐서 졸부가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멋 모르고 하나씩 살 수 있죠. 나도 이제 부자처럼 보이니까 가방 하나 사야지.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있죠. 그런데 1000만 원에 한 개 팔렸다. 500만 원 100개 팔리는 게. 그렇다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고 그 명품 가방은 1000만 원의 가치를 한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반적인 똘똘한 채라고 주장하는 그 아파트들의 거래량을 봐라. 똑같은 상황 아니냐. 비싸게 잘 못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고는 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여력이 부족하든가 안 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하락장 초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황금이 되지 않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 변동폭은 상승 거래도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오고 이런 시기를 변곡점이라고 하죠. 수학적 용어로 따지면 극점이죠. 극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아요. 자금 상환 능력이 되면은 당장이라도 사세요. 이 자금 상환 능력이 지금은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에서 집 산 사람들 자금 상환 능력이 돼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월급을 통해서 DSR이 충분하니까 갚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 자산이 갑자기 매덕이 순삭됐네. 난 모아둔 게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대출이었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전방위 감세 규제 완화 벌써부터 집값 들썩. 아니 여태까지 증세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증세, 세입자 전가, 전세가 상승, 집값 상승, 공시가격 상승. 이거 증세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뭐라 그래요? 요걸로 인해서 뭐 집값의 하한선이 정해졌다니. 여태까지 계속 이랬어요? 그럼 감세 똑같이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세됐으니까 세입자들의 세를 낮춰줄 수 있고 낮춰주게 되면은 전세나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 여태까지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차익이 안 나기 때문에 비싸게 팔려고 한다. 그것도 욕심이죠 사실. 그렇다면 양도세가 완화되면 조금 가격을 떨어뜨리더라도 전부 다 차익이 높으니까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장기적 공급 부족 여론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은 추후 공급 부족이 완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때쯤 공급이 많이 들어올 시기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수요가 감소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것들이 그런 거면서 증세하니까 집값 오른다. 재건축 규제에서 지금 당장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몇 년 뒤에 공급이 부족할 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 그러다가 지금 막 3기 신도시하고 분양 막 늘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 입주가 부족하니까 집값 오른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 말하던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재건축하게 되면은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죠. 그 다음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일어나고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저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맨날 언론에서 말하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전문가라고 칭송해주고. 정신 나간 소리들이지. 심리가 반등했대요. 왜?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매매 심리를 억누르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이야기한 걸 본인들이 뒤집고 있다. 다 드러나고 있죠.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해왔었는지. 이거 언제 거예요? 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예요. 물론 윤석열 당선자든 이재명 후보든 둘 다 완화한다고 하긴 했지만 2월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데이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왜 안 보여줘요? 3월 5일자예요? 당선 시기랑 더 가깝죠? 어때요? 떨어졌죠. 매매 수급 지수 거의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2월에 반등된 거 여기는 2월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분양가 더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원료값 인상으로. 그 다음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분양가 규제 없앤다니까 분양가 오른대요. 공급이 많아지는데 분양가가 왜 올라요? 그리고 여태까지 분양 안 된 미분양 단지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가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미분양인 거다. 굉장히 거품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9억 이하로만 분양되면은 무조건 완판이다. 서울이든 어디든. 그런 식으로 말하던 언론들이 분양가를 더 올린대요. 지금도 분양가 더 못 올려서 안달이 나 있죠. 되겠어요?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중에서 핵심은 뭐냐? DSR이죠. 금리 인상과 DSR이 동시에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면 첫 번째는 DSR이 감소가 되고 두 번째는 부담이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LTV는 완화해도 DSR이 파격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지금도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예요? 미래 소득 조금 더 반영하겠다 이 정도죠. 그게 막 LTV 80% 효과를 다 볼 것처럼 아니면 그 전에 완화했던 LTV 50% 효과는 볼 정도로 파격적인 완화라고 보나요? 그렇다는 것은 소득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소득이 받쳐줘요? 집값은 뛰는데 월급은 제자리. 주택 구매력 지수가 역대 최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는요, LTV나 DSR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소득과 집값과 금리.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그래서 LTV도 20-30% 수준으로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자산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위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리고 중위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중위소득 4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LTV 한 30%만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7억은 필요하죠. 그러면은 7억의 자산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 여기 금리 해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책정해도 역대 최하예요. 대출 풀어준다고 돼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텐데 집값은 더 올라가요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곤두박질 칠 텐데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언제 나왔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쯤 나와 있었어요. 2008년쯤에. 주담대 금리 다시 5%대 됐죠.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기준금리 조만간 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올렸으니까. 그래서 상당금리가 5% 중후반대에 안착했고 심지어는 6% 이야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다. 근데 가계대출 금리가 5%가 되면은 절반 이상이 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 6% 넘어가면요 거의 근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요 그럼? 미국에서도 금리 계속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제 곧 긴축의 시대예요. 우리나라 이미 긴축의 시대예요. 세계 긴축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우리나라 긴축도 더 가속화되는 거고 더 오를 텐데 안 팔아요. 매물 걷어들인 집주인들. 근데 저희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월요일 특수효과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때요? 5만 건 다시 넘어갔어요. 그 전에 3만 8천에서 한 4만 2천 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좀 더 극단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규제랑 관련 없는 시기는 항상 이 정도가 보통이었다. 요거 한 중간 4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플러스 만 건이 됐어요. 매물이 20%나 늘어났는데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거래량이 줄고 이게 역대 최저를 지금 2달째 갱신하고 있다. 2월 어때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3월 16일이니까 앞으로 지금 2월 거 나올 거 12일 남았죠. 신고기한 12일 남았는데 600건밖에 안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00건대가 처음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저만큼 안 산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던가 살 마음이 없던가. 그래서 지금 수요가 급감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사람은 연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저격한 적이 있었죠.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연어다. 그 서울에는 연어처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연어가 풍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연어 풍기 현상처럼 수요가 풍기 현상이다 지금. 근데 집값이 오를 수가 있느냐? 결론, 내 집 마련 지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선 효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 팔고 TT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